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윤진 강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강의 제목은 독한 사고라고 지었는데요. 읽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문제 유형을 보면은요. 이렇게 독해형, 논증형, 게임형, 문장 수정형, 세트 문항. 세트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긴 제시문을 읽고 어떤 낯선 규칙을 파악을 해서 적용해야 되는, 그래서 독해형과 규칙형이 짬뽕이 되어 있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얘네들이 다 일단은 독해 기반을 두고 있는 문항들이에요. 독해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논리게임 5문제와 낯선 규칙 추론형 한두 문제를 빼면 한 18에서 19문제, 이 정도가 독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해요. 가끔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는 읽는 것보다 추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가르치면서 느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독해력이 갖춰지신 분들은 이 과정을 굉장히 수월하게 해서 고득점 맞고 합격을 하시는 반면에, 독해력이 갖추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관계 추론이 약하신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추론은 잘한다는 거죠. 말이 길지 않으면 잘 푼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 길어지는 순간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성적 향상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고, 언어 논리 자체보단 영어 점수 덕분에 합격을 했고, 이런 경향을 또 제가 느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딱 봤을 때 뭔가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가 논리 게임도 잘해야 되고 뭐 그림 들어간 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일단 제대로 읽지 못하면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잘 읽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독한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독해형인데 선택지가 추론적이야. 그리고 논증인데 전제 분석하고 땡이 아니라 또 추론을 해야 돼. 논리게임은 당연히 추론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추론. 독해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를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컨셉이 독한 사고인 거예요. 읽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독해 기반의 어떤 시험들은 그냥 찾아서 풀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경찰대 편입은 그게 조금 거의 없다. 찾아서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과학 제시문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에 비해서 기초적인 수리적 사고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건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숫자를 넣어놓고 숫자들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분수가 나오고 이 분수들의 관계를 보라, 확률적인 어떤 생각을 해라,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뭔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여하간에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들을 하기 전에 일단은 뭐를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읽고 생각하는 것이 언어 논리의 접근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의 2대 훈련은 읽고 추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읽는 것이랑 관련되는 거는 독해형 문항, 논증형 문항이 있어요. 이 논증형 문학이 어떤 것들은 논리학 학습이 필요해서 얘는 이제 독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논리학 내용이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읽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 독해형 문학, 논증형 문항이 널리 봤을 때는 이제 읽고 제대로 읽는 거랑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문제. 그리고 여기 섞여 있는 거, 세트형 문항에서 섞여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한 18문제 정도 돼요. 맥시멈 18, 19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강의 때까지는 읽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후반부부터 조금 게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일단 맨 처음에는 잘못 읽는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교정 독해를 먼저 실시를 해요. 이건 이제 거의 완강해 나가고 있고요. 문장을 잘못 읽는 습관을 교정하고 단락 내부에 있는 정보를 뭉개 읽는 습관, 그걸 교정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시적 독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긴 글의 흐름을 잡는 연습이에요.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요령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진 않은데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기출문항에서 가장 맨 끝에 가장 나중에 나온 제시문이 제일 어려워하는 제시문이었는데 그 제시문 중간에 어떤 논리학 식같이 생긴 것들이 막 들어가요. 논리학 식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식처럼 생긴 것들이 막 들어가는데 사실 그 부분은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됐던 부분이거든요. 단락의 역할을 볼 수 있으면 접근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잡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제일 어려운 지점이고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독해 훈련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발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열심히 하진 않고요. 한 70%는 거의 논증이나 논리 게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교재가 60% 정도? 한 40%는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처음에 많이 하진 않고요. 이것들이 점점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독해가 되게 중요한지 모르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 4월에는 논증 논리 게임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논리 게임 5개까지 해서 총 23문장 한에서 24문항 정도를 풀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3, 4월에 배우는 거는 딱 이제 요번에 경찰대 편입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그림 들어가 있는 문제 빼고 한 문제 빼고는 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비를 하고 다만 그렇게 그림이 들어가는 퍼즐형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공포심은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습용 문제로 여기서부터 나가요. 자습용 문제로 기존의 필세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추리논증 문제들 이거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경찰대 편입과 유사해 보이는 것들만 선별을 해가지고 계속 나눠드려요. 그래서 문제는 아무튼 풀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자체는 기본 강의 때는 독해하고 논증 논리 게임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3대 분야가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그 문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대 편입에 등장하는 그 많은 과학 용어를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때에는 생물이랑 물리의 빈출 개념 지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무슨 개념 강의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제시문을 읽어 나가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공계이셨던 분들은 그냥 제시문 독해 훈련하는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문과 출신들은 개념도 배우고 독해 훈련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논리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논증적 내용이 그냥 논증이 아니라 논리학 내용으로 뭐 명제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서 막 되게 촘촘하게 논리가 전개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유형의 제시문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 텍스트 3대 분야, 이 3대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수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랑 퍼즐형 문제를 여기서는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급한 걸 먼저 한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들, 여기는 정말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5월, 6월 가면서 요 수업을 하면서 요거를 또 낑겨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독해 훈련은 여기서도 계속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몇 달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약한 지점이 나와요. 계속해도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약점 보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풀었던 문항들을 유형별로 모아서 다시 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약점 보완 훈련이 들어가고 이 교재 자체를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짜 놓을 거예요. 그래서 25문항제로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8회 정도 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2시간 연습도 해보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커리큘럼은 진행이 되는데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2시간 그 연습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은. 막판에 신작 문제가 나가긴 할 건데 영어 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인강 보시는 분들은. 네, 이와 같이 저희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독해에서 점점 추론으로 약점 보완까지 이렇게 빈틈없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언어 논리가 읽고 생각하는 2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독해 훈련이 우선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읽어야 그 다음 판단을 하잖아요. 뭐 이 문제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든 아니면 논리학의 명제가 포함되어 있든 어쨌든 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읽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실제로 머리가 나쁜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정말 머리가 나쁜 케이스는 지능이 정말 모자란 거겠죠? 정말 발달장애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아니면 머리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가 하면 처음에 만났을 땐 이 친구가 되게 못했어. 근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원래 머리는 멀쩡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머리는 멀쩡했는데 읽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독해 훈련이 우선인데 이 독해 단계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독증이 있다든지 뭐 ADHD가 너무 있어서 난독증이 왔다든지 뭐 이러시는 분들, 선천적인 난독이든 뭐 그런 것이든 아니면 기타 어떤 학습 장애로 인해서 정말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독해에서 막히고, 제가 2월 달에 찍은 기초 강의, 아까 보여드렸던 이 미시적 독해,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문장을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러면 웬만하면 공부했을 때 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계속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처음에 이 사람의 점수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걸 문장이 안 익히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아니면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는데 공부를 좀 잘 안 해요. 되게 뭐 스트레스로 뭐 이 핑계 저 핑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좀 못하는 거지 대체로.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독해 훈련이 우선이라는 거고, 독해 습관이 점검이 돼서 나는 원래 좀 책을 좀 잘 읽는 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공부량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처음에는 논리학이 조금 겁이 나실 수가 있는데, 이 논리학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연역 논증의 명제보, 귀납 논증의 추론 유형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독해가 만만해 보이고 논리학 나오는 게 무서워 보이지만, 독해는 틀리는 이유가 너무 다양해. 변수가 많아요. 읽을 때 실수하는 지점들의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논리학은 구구단처럼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배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기본 강의 때 한 8, 9시간 정도 제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막상 배우고 나면 계속 반복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는 안정적인 득점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시간 압박이 심해서 실전에서 그걸 다 푸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한두 문제 뭐 혹은 뭐 세트 하나 정도는 버리게 되는데, 버릴 때 버리더라도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풀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이거는 구구단이니까 교정도 쉽고 양치기도 통하고, 이게 되었죠? 양치기도 통해. 얘는 양치기가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안정적인 득점원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추론 문제. 난 머리가 나빠서 이거 조금 고민하실 텐데요. 사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되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를 뭐 상위 차원으로 추상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니? 둘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니? 시간의 순서를 볼 수 있니? 공간의 순서를 볼 수 있니? 인과관계를 볼 수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원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서 여러분들이 사고력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아마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말고 특수교육을 하는 데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수험에서는 진정으로 뭔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생각의 속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문항 유형에 익숙해서 빠르게 생각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유형의 문항에 익숙하지 못해서 느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차라리 양치기로 통하는 부분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좀 짜증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시면 돼요. 약간의 인내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차라리 얘는 양치가 통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논리 대비하실 때 유의할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많이 푼다고 오르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수험자마다 좀 달라요. 원래 독해가 안정적이고 독해 자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논리학이나 논리게임, 그 다음에 규칙형 여기만 대비를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 영역은 좀 양치기로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많이만 풀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장 분석부터 해서 특별히 인위적으로 조금 교정을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요건 감안을 해주시고 수능이랑 조금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수능 제시문은 교육용 제시문이라서 문장 자체를 친절하게 윤문을 해주지만 우리 텍스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더 난해하고 혼란스럽고 어휘 수준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의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널뛰기 해요 이러시는 분들 있죠. 점수가 널뛰기 하시는 분들은 독해력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래요. 왜냐면 논리학이나 뭐 숫자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하는 거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기복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거는 읽기 영역인데 독해가 안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떨 때는 이 문장이 이렇게 읽혔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읽히고 읽어도 내가 읽은 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가 되면서 어느 날 뭔가 신이 내리면 잘 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의 기복이 심할 수 있고 이거를 방어하는 거는 멘탈 관리가 아니라 반복 연습이에요. 제가 수업 중에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걸 계속 반복 연습을 시키거든요. 지겨워도 계속 하라 그러는데 그걸 계속 하셔야 돼. 그걸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서 보면 실력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교실 안에서도 열심히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몇 달 지나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그런 것들을 반복 연습하시고 제가 문제를 꾸준히 드려요. 꾸준히. 그거 다 하시면 뭐 피셋, 리트 이런 거에서 경찰대 편입이랑 관련된 건 다 푸시게 돼요. 꾸준히 드리니까 그것도 양치기로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멘탈이 약하다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뭔가 그날 아침에 시험만 보면 막 토한다 이러시는 분들, 시험 보면 그날 탈난다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고 보통은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접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실전 들어가면 어차피 정신없게 풀어요. 근데 제대로 연습이 돼 있는 분들은 무의식 중에 해도 어쨌든 할 걸 하는 거고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뭐 할 게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의 기복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고 안정적인 하한선을 만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자, 그 다음에 읽기가 논리보다 먼저라는 건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